안녕하세요. 노인은 있어도 백발은 없다. 온라인 실버 캠프는 실버님들이 직접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과 마음이 젊어지는 강연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담뿍 담은 실버들을 위한 온라인 캠프가 8월 18일 수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강북실버대학과 함께 즐거운 시간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손바닥에는 기와 혈이 흐르고 있는데요. 건강박수로 건강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8가지 건강박수가 있는데요. 자, 설명과 함께 빙고 노래로 건강박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주먹박수! 만성, 두통과 어깨 결림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물박수. 방광을 자극해 생식 기능에 좋습니다. 손등박수. 척추 측만과 요통에 좋습니다. 반대로. 손가락 독박수. 얼굴 혈이 다 모여 있어서 만성, 비염, 눈의 피로 좋습니다. 먹고. 반대로. 손바닥 자극해서 신체 기능에 좋습니다. 자, 손바닥. 막차를 이용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계란박수. 중풍과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자, 손바닥을 펴서 목 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먹, 만성두통, 봉우리, 생식 기능에 좋습니다. 손등, 척추 측만, 요통에 좋습니다. 반대로. 손가락 독박수. 만성, 비염, 눈의 피로에 좋습니다. 자, 먹고박수. 반대로. 신체 기능에 좋습니다. 손바닥.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계란박수로 치매, 중풍에 도움이 됩니다. 자, 손바닥을 펴서 목 뒤. 다이어트 효과에 좋습니다. 자, 손바닥이 화끈화끈 하시죠? 그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시간은 몇 가지 건강체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폈다가 당기고, 당기고, 당기고. 자, 그 다음에는 앞으로 손을 쭉 펴주고, 또 위로 올려주고, 자, 또 이렇게 옆으로. 둘, 셋, 넷. 반대로. 이렇게 몇 가지 동작과 함께, 자, 있을 때 잘해,
음악과 함께 건강체조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자, 소리내서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자, 신나게 소리내서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당기고, 당기고, 있을 때 차례 흔들리지 말고 위로, 위로, 가까이 있을 앞으로. 때 붙잡지 그랬어. 쭉, 쭉, 있을 때 차례 당기고. 그러니까 차례. 당기고, 이번이 마지막 쭉. 마지막 기회야. 팔을 쭉 펴주세요. 이제는 마음의 그 문을 열어줘. 아무도 모르게 당기고. 보고 빠질 때 당기고. 그럴 때마다 위로. 너를 찾는 거야. 자, 옆으로 갑니다. 바라보고 있잖아. 자, 반대로.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당기고. 바란나. 당기고, 있을 때 잘해. 앞으로. 있을 때 잘해. 자, 구리구리, 구리구리, 하하. 소리내서,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있을 때 자, 잘해. 당기고, 후회하지 말고. 당기고. 있을 때 자,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자, 가까이 있을 앞으로 때 붙잡지 그랬어. 팔을 쭉 펴주세요. 있을 때 잘해. 당기고.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팔을 펴주세요. 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자, 마음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무도 모르게 당기고, 당기고, 보고 빠질 때 당기고, 당기고. 그럴 때마다 위로. 너를 찾는 거야. 자, 옆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반대로.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엇 당기고, 바라나. 당기고. 있을 때 잘해. 자, 있을 때 있을 때 잘해주세요. 잘해. 팔을 쭉, 쭉. 구리구리, 하하. 구리구리, 하하. 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랜선 여행 함께 하실까요? 랜선 여행이란 인터넷으로 여행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마음으로 같이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섬이 보이는 거제 외도 보타니아로 가겠습니다. 남해안의 파라다이스로 함께 가 보실까요? 가는 장소는 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외도 보타니아에 도착이 됩니다. 외도로 가기 위해서 30분 동안 유람선을 탔습니다. 가는 동안 갈매기에게 새우깡도 주었고요. 저희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팀의 안내 방송에 따라 사자바위, 미륵바위, 신람바위 등 다양한 섬들을 볼 수 있었고 너무 아름답고 드넓은 바다의 매력에 퐁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원님, 저희가 30분 동안이나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는 꽃과 나무의 천국, 남해안의 파라다이스, 거제외도 보타니아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를 쭉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나요? 나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3,000여 종이 넘는 식물과 꽃들이 있다고 해요. 사실 여기 이 섬은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인지 궁금하신가요? 네. 네, 이 역사가 이제 여기는 한 부부가 이제 이 섬을 샀는데 이제 그 섬을 산 거 이후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 여기서 밀감 농사와 돼지 사육을 했는데 한파와 돼지 파동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꿨고 그랬기에 지금의 보타니아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정원이었기에 지금의 남해안의 파라다이스, 남해안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거제 보타니아가 되었겠죠? 네. 그럼 다 같이 거제 보타니아를 느끼러 가보실까요? 네. Let's begin! 아이스크림 사줄 사람, 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어디지금 샀어? 네, 여기는 버킹엄 궁의 후정을 모티브로 최우숙 회장이 직접 설계하신 비너스 가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음성이요. 네, 여기서는 비너스 상들과 저기와 또 저기 나중에 보시면 동백나무 프레임 등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포토존으로 사진을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또 찍으러 가보실까요? 네. 네. 자, 다음 시원이 들어가 봐. 네. 자, 여기는 KBS 겨울연가의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념사진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또 포토존으로도 많이 찍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택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더 즐기러 가보실까요? 네. 오케이. 렛츠. 네, 여러분, 여기 주변에 뭐가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대나무요. 네, 여기는 뱀브로드입니다. 아까 예쁜 꽃밭을 지나면 여기 이렇게 뱀브로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실까요? 네. 빙수 맛있겠다, 빙수. 네, 여기는 보타니아의 설립자이신 두 분 부부들께서 이제 아내분께서 먼저 이제 사랑하는 남편분을 떠나 보내시고 이제 그 남편분을 그리면서 쓴 편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는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많이 찾는 수국길입니다. 여기 그리고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이렇게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천국의 계단으로 아웨나무 8,000그루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테라피스트를 만들고 있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네, 여기가 8,000그루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아니요. 네, 근데 8,000그루래요. 정말 신기하죠? 네. 네, 그럼 계속 구입하실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 시원님. 네, 우리 함께 다음 장소로 함께 가보실까요? 하나, 둘. 네, 저희는 매미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태수님. 네. 혹시 매미성에 아주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경작물에 피해를 본 시민 백순삼 씨가 자신의 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벽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7년째 혼자 쌓아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매미성이에요? 이름이 매미성인 이유는 태풍 매미로 비롯되었다고 하여 주민들이 매미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설계도 한 장 없이 혼자 지었다고는 너무 멋지고 훌륭하지 않나요? 네, 친구들끼리, 연인 또는 부부, 가족끼리 오기 너무 좋은 거제도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인생샷 찍으러 가보실까요? 렛츠 비긴! 제일 나은 포즈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거예요. 잠깐만. 뭐예요? 좋아요. 네. 여러분, 인생샷 많이 찍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다음 목적지로 렛츠 비긴! 네, 저희는 지금 이곳 바람의 언덕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의 언덕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그러면 함께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뒤에 풍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풍차를 보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지은님? 뉴질랜드? 뉴질랜드요. 네, 저희 뒤에 있는 이 풍차는 2009년 11월 네덜란드의 풍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나오고. 한번 찍으실래요? 이거 사진이 잘 나온다. 여기가 사진 꿀? 여기. 삼각형의 꼭지점. 이거 네. 아시나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새소리음악학교 학생들의 공연 오블라디 오블라다입니다. 시장에서 수레를 끄는 청년과 악단에서 노래하는 아가씨가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내용인데요. 세월이 지나 집도 짓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멋지게 흘러가는 인생을 경쾌한 리듬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누구나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추억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때를 추억으로 품고 계시나요? 절로 어깨춤이 나오게 하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함께 보시죠. This one is a barrel in the marketplace. Molly is the singer in a band. There's one says to Molly, girl, I like your face. And Molly says, she takes him by the hand. This one takes a trolley to the jeweler stores. Buys a 20-carat burning ring. Takes it back to Molly, waiting at the door. And as he gives it to her, she begins to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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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erlek olsu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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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erlek olsun. Kapıra bir zehir bir tohum sweet home.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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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y. Cockroach is running in the yard Of this morning Molly Jone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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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ppy ever after in the marketplace. There's Molly's touching a leather hay. Molly's sister's woman does a pretty face. And in the evening she's the singer with the b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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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la haderlek olsun. Layla haderlek olsun. Layla haderlek olsun. Layla haderlek olsun. And if you want some fun, take Obladi brother. Hey! 이번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마음도 흘러가는 단계가 있다고 하죠.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문제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만큼 위대한 걸음은 없는 듯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은 나비인성교육원 김동현 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나비인성교육원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제가 조금 진지한 얘기지만 좀 최대한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6단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흘러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망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못한 거는 좀 가급적인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가 잘한 기억들이 자꾸 쌓여가고, 또 못했던 기억들은 조금 자꾸 빨리 잊어지면서 자기가 잘했다, 남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쌓여간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요, 10가지 특징이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생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 실버 대학에 다니시는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잘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서 남의 얘기를 잘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기 때문에 늘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거나 또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자기 주장만을 자꾸 내세우는 경향도 있고요. 또 자기 주관을 꺾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또 시시하게 여겨서 늘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항상 이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마음의 세계가 매우 여리고 약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자기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잘한 게 많고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게 나쁘게 작용이 되면 이런 정상적이고 평범한 생각을 못하고 그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요 사진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요새는 이제 우리가 잘 보기 어렵지만 핵이빨 마이크 타이슨 기억나시나요? 마이크 타이슨이 처음 권투를 시작하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커스 다마토라 그래서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감옥에 막 소년원에 있을 때 그 타이슨의 그 소질을 발견하고 권투로 이끌어준 선생님입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요 9살에서 12살까지 총 51회 체포가 되고 스포포드 소년원에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커스 다마토 선생님을 만나서 85년도에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86년 11월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87년까지 불과 1년입니다. WBA, WBC, IBF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 됩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의 얘기를 들어보면 커스 다마토 선생님하고 마음이 연결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도 저를 이해 못하고요. 하지만 다마토 선생님은 믿을 수 있죠. 선생님도 저를 믿어주시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면입니다. 이렇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데 이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 타이슨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돈킹이라고 하는 권투 프로모터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다시 권투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의 방향이 돈, 명예, 부 이런 쪽으로만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지게 되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이 타이슨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징역을 삽니다. 그리고 혹시 옛날 그 홀리필드하고 권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홀리필드하고 경기가 잘 안 풀려서인지 그 귀를 이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피가 막 흐르던 그 기억이 제 어릴 때 권투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얻은 별명이 핵이빨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슨이 이 돈킹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중에는 이혼하고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데요. 이런 영향을 미친 돈킹이라는 사람은 또 어땠냐면 도박, 폭행, 또 살인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역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를 옳게 여기는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태만하고 방종한 삶으로 흐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흘러가면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타이슨이
파산 신청을 하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이 실패를 맛보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문제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 이후에 자기 안으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또 우울증, 또 심한 경우는 자살,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갈 수 있고요. 또 바깥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으로서는 아주 회사를 잘 일구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 한 명이 이 재정적인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을 질책을 하고서 이 사장님은 항상 자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한테 야, 너 잘못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듭니다. 근데 이렇게 부딪혀보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됩니다. 이제 부도 처리가 되니까 그 회사도 부도될 뿐만 아니라 이 사장님의 모든 재산, 집, 자동차,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자기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다 돌려놓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혼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요, 이게 시간이 좀 흐르고서 나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혼된 상태인데 이제는 진짜 이혼된 것으로 아세요. 이 얘기를 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떠나갑니다. 이 일을 겪은 사장님은 굉장히 큰 충격에 쌓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아내한테 버림을 받는, 배신을 당하는 일을 딱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태만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믿어서 아내를 무시하고 항상 정말 아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후회하고요. 자기가 그렇게 태만하고 방종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삶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고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사장님은 다시 사업을 성공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훌륭한 좋은 사장님으로, 경영인으로 이렇게 회사를 일구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은 태만 방종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실패를 맛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패를 맛보지 않고도 바로 행복한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패를 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이 왔을 때 생각이 고립되고 다른 사람과 계속 단절되고 교류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가기도 하지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아주 몸에 좋은 양약으로 여겨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한자로 이렇게 적혀진 휘호가 하나 있죠. 경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휘호는 이병철 삼성 회장이 그 아들인 이건희 회장님한테
경영상 아들에게 주고 싶은 지침 2가지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목계, 나무로 만든 그 닭이고요. 2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청이라는 휘호입니다.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이 경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자기의 경영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였고요. 그 사업을 성공한 그 일들을 경청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이건희 회장님이 독일로 출장을 가셨는데요. 독일의 그 전자제품 매장에 갔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제품, 독일 제품, 미국 제품 등은 떡하니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삼성 제품만 구석에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회장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다시 옮겨와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몇몇 사람들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니 우리 삼성의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하대를 받고 이렇게 이 제품의 질이 고급 제품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느냐,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삼성에 4년 동안 고문으로 일했던 후쿠다라는 분이 후쿠다 보고서라는 것을 내어밉니다. 이 보고서는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있는 임원들이 막아서 회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갔던 거고요. 삼성의 고질적인 설계 문제라든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발한 보고서입니다. 이 회장님이요,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번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냉장고 제품이 이 규격이 안 맞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겨우 억지로 이렇게 껴 넣는 그런 내부 고발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와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그 모든 사장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장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리 잘 아시는 얘기. 아내하고 자식 빼고 다 버려! 모든 걸 바꿔! 이 유명한 얘기가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니콜이라는 핸드폰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나왔던 그 애니콜 제품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자제품들이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품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500억 정도 되는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전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게 500억 정도 되는 그 제품이었는데요. 그 화형식 이후에 4개월 후에 삼성이 우리나라 시장의 50%를 점유를 합니다. 이게 경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면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에 상처가 나면 빨리 낫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입안에는 피가 이제 빨리 도니까 상처가 빨리 낫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다른 사람과 교류가 활발하면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마음, 지금 현재 내 고집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버리면 그때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만큼 위대한 걸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집안 얘기 하나만 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할아버지는 구, 익자, 균자를 쓰시는 제 처의 할아버지입니다. 106세에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그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비서실장을 3년 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 흥사단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치하에 감옥살이도 하시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의 역할은 뭐였냐면 주로 자금책이셨대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학비로도 대주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에 뒷받침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잘한 게 있다 보니까, 또 남들이 또 추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제가 처음 만난 게 93세 때 처음 뵀던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자신감이 높았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가 좀 걱정이 되니까, 저하고 제 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 갈까봐 할아버지한테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방문한 지 3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미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악수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를 듣기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제일 우수한 사람, 최고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두 번째가 나야, 할아버지 자신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너무 심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만하다라고 할 정도죠. 그러다가 저희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이 할아버지가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갖고 막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막 나가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목사님은 할아버지를 그냥 놔두면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아버지 많이 만나기도 어렵고 하니 냉정하게 얘기를 한 거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할아버지는 듣기가 싫어서 성경을 이렇게 던지고 할아버지를 내쫓으셨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동생 꿈을 꿨어요. 이 동생은 이제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사셨는데 어느 날 공산당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동생 어딨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날로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잡혀가서 돌아가신 거죠.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을 평생, 이 106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동생 꿈을 꾸면서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찾아가셨을 때는 복음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때 할아버지의 죄도 짊어지고 다 용서했다, 다 씻었다라는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마음의 말씀을, 죄사함을 딱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부터 귀가 밝아지시고, 귀가 어두우셨거든요. 귀가 밝아지시고 그 옆에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머니한테 계속 찬송가 불러달라고 그래서 찬송가 들으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도요, 당신 자신을 믿는 마음이 컸는데 그것 때문에 방종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도 이제 생겼다가 실패와 고통을 맛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행복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우리 강북 실버대학의 모든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실버대학 안에서 모든 불행을 내쫓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자녀들과 또 손주들도 이 마음에 흘러가는 그 6단계를 알아서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복되게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하는 동화를 감상하실 텐데요. 김선달이 생리를 뽑아 기생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평양의 매향관이라는 기생집에 얼굴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월양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골에서 사업하기 위해 올라온 김선달이 이 월양이에게 빠졌어요. 서방님,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그래. 역시 날 챙겨주는 사람은 우리 이쁜 월양이밖에 없다니까. 김선달은 항상 자신에게 찰싹 붙어서 애교를 부리는 월양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게 기생과 함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김선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서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에휴, 시골에서 챙겨온 돈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러면 우리 월양이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연두빛 비단이랑 개나리꽃 비녀를 못 살 건데. 시골집에 한번 다녀와야겠군. 월양아, 네, 서방님. 내가 평양에 올라올 때 가지고 온 돈이 벌써 다 떨어졌구나. 내 집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절대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돈이 이렇게 궁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땅이라도 팔아와야지. 돈?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서방님 없으면 못 살아요. 월양아, 너무 염려 말거라. 내 서둘러 다녀올 것이다. 그럼 서방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내 우리 월양이 부탁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지. 그게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느냐? 어서 이야기해보거라. 제게 서방님 일을 하나 뽑아주세요. 뭐? 이래? 이는 뭐하게? 당신이 없으면 보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이라도 쳐다보면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월양이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다니. 내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역시 서방님이 최고. 김선달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주는 것이 고마워 멀쩡한 생리를 뽑아 월양이에게 주었어요. 월양이는 그 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솜에 조심스레 감싼 후 예쁜 그릇에 넣었어요. 서방님이 올 때까지 이를 보면서 기다릴게요. 그렇게 김선달과 월양이는 한 달 후를 기약하며 헤어졌어요. 한 달 후 김선달이 다시 평양에 돌아왔어요. 우리 월양이가 얼마나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김선달의 머릿속에는 온통 월양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아이고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요. 그래, 김서방. 자네도 그간 별일 없었는가? 예, 뒤에 뭔가 많이 짊어지고 오셨네요? 장사할 것들 몇 가지랑 우리 월양이 선물 좀 사왔지. 월양이라면
그 매한간 기생 월양이 말씀이십니까? 그 매한간의 월양이라면 저기 수원에서 새로 올라온 선비와 잘 지내고 있던데쇼? 뭐? 행인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달은 설마 하면서 매한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김선달이 문을 연 그곳에는 월양이와 선비가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월양아, 내가 왔다. 월양아, 내가 왔다니까.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기생이 그렇지요 뭐. 김선달은 자신을 사랑한다던 월양이의 변심한 모습에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너 내 인화내놔. 이? 무슨 이? 내가 이전에 너에게 증표로 준 그 이 내놓으란 말이다. 아, 그 이? 광야 가면 이 한소굴이 있는데 가서 찾아가 보시구려. 뭐? 이가 한소쿠리? 광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월양이가 말한 대로 이가 한소쿨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따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기생인데 김선달은 어리석게도 그 기생에게 빠졌습니다. 김선달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만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나 증오심에 빠져 평생을 분노 속에 세월을 보냅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디든지 빠지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우왕좌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산길을 걷다가 아무도 모르는 산딸기밭을 발견한 기분은 어떨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실버 캠프가 우리 어르신들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